통합과학 2단원 물질과 규칙성에서 두 번째로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에서 세 번째 파트인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각의 구성 물질로는 먼저 지각은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암석은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표시를 해보자면 지각에 암석이 포함되어 있고 암석에 광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집합, 기호이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아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광물은 규산염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산염이라고 하는 건 산소와 규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의미를 하는데 특히 이 규소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규소는 원자 번호가 14번이기 때문에 14족이고 3주기 원소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도 나왔지만 규소는 중금속 원소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요 구성 원소의 질량비를 지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서로 질량비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지각의 8대 원소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외울 때 산, 규, 알, 철, 칼, 나, 칼, 마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떼서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명체의 구성 물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유기물은 대표적인 예시로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하게 되고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체라고 하는 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무기물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구성 원소의 질량비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질소 순서대로 질량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소한 개념이 나옵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정의를 하라고 하면 되게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은 일단 기준 자체가 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정의 자체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는 복잡한 물질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등등이 대표적인 유기물입니다. 하지만 무기물은 되게 간단한 물질이고 얘네들은 탄소를 포함하는 여부가 가능도 하고 불가능도 하고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아래 나와 있는데 물, 염화나트륨, 이산탄소, 암모니아 등등등이 있습니다. 물, 염화나트륨, 암모니아는 탄소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탄소 포함이 모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두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지각의 구성 물질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구성 원소 중에 산소가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산소, 여기서도 산소였고 그림을 봐도 산소가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합니다. 이유는 수소, 탄소, 규소 등의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을 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소들은 대부분의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전체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봐도 그리고 이렇게 표를 봐도 다 질량비 자체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질량비를 비교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의 질량비는 여기 나와 있고 생명체의 질량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단원에서 우주와 지구의 질량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단원에 있는 표를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우주의 질량비를 봐라라고 하면 수소가 많고 그 다음에 헬륨이 많습니다. 근데 지구의 질량비를 따져라 라고 하면 철이 많고 그 다음에 산소고 그 다음에 규소입니다. 그래서 질량비를 볼 때 이렇게 4개가 다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원소의 기원입니다. 수소와 헬륨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근데 헬륨 이상 그리고 철 원자번호 이하까지는 별 내부의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됩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다라고 하면 탄소, 산소까지 생성이 되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다라고 하면 철까지 생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초신성이 폭발을 해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앞 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탄수화물과 지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위체는 바로 단당류입니다. 단위체라고 하는 건 반복되는 것들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반복돼서 서로 연결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당류라고 하는 건 단이 들어가니까 당 한 개로 구성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당류의 종류로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이당류도 있는데 이당류는 글자에서 보다시피 이가 들어가니까 당이 2개로 구성이 됩니다. 종류로는 엿당, 설당, 젖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포도당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뒤에 부분이 다릅니다. 엿당은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이고 설탕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이고 젖당은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입니다. 그래서 종류 이렇게 3개 있다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당류 보도록 할 건데 다당류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당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예시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3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단당류는 딱 종류 3개이고 이당류는 딱 종류가 3개인데 다당류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3개만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글리코겐입니다. 포도당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동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입니다. 녹말은 포도당 여러 개로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식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이고 셀룰로스도 포도당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해서 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포도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결합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다 기능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들어봤을 단어인데 이당류와 다당류 사이에 굉장히 애매한 게 존재를 합니다. 바로 올리고당입니다. 이 올리고당은 참 애매한 개념인데 이당류보다는 당의 개수가 많지만 다당류보다는 당의 개수가 적습니다. 근데 이 다당류랑 이당류 사이에 올리고당이 있어서 굉장히 개수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들어봤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당류랑 다당류 사이에 있는 그 애매한 물질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의 개수는 이당류랑 다당류 사이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의 단위체는 일단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아래에 지방의 단위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릴 건데 지질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위체를 언급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류 볼 건데 되게 많은 예시 중에서 제가 일부만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입니다. 지방은 그냥 중성지방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냥 지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글리세롤이라는 성분과 지방산 3개로 구성이 되면 트리글리세리드라는 물질이 되고 만약에 글리세롤 1개에 지방산 2개다라고 하면 디글리세리드가 되고 글리세롤 1개와 지방산 1개로 구성이 되면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트리가 붙어서 3개, 디가 붙어서 2개, 모노가 붙어서 1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라이페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분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식도를 가져와 봤는데 제가 무식도를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려봤는데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붙어있는 이런 트리글리세리드가 라이페이스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모노글리세리드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위체를 약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어떻게 보면 지방의 단위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보통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단위체는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인지질이라는 예시가 있는데 얘는 나중에 통합과학 뒷파트에도 나오겠지만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라는 이제 지질도 있는데 스테로이드 예시로는 뭐 콜레스테롤, 뭐 성호르몬, 그리고 코티솔, 알도스테론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하나의 그냥 물질을 지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스테로이드는 약간 집합명사입니다. 즉 이렇게 고리가 4개가 있는 걸 우리가 스테로이드 구조라고 하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진 모든 물질을 스테로이드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진 물질들의 예시가 콜레스테롤, 그리고 뭐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등등등의 성호르몬, 그리고 코티솔, 알도스테론 등등등의 부신 호르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트라다이올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에스트로겐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이런 구조를 가진 물질을 총 지칭하는 개념인데 이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진 물질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도 지질의 한 예시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이제 종류로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있습니다. 근데 수용성 비타민도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랑 비타민 C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지질이 맞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지질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참고사항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